농담을 던지긴 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들한테 이거 약간 좀 살벌한 농담을 던진 것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오늘 22일이죠. 그러니까 6일 전이었겠군요. 6일 전에 법무부 청사,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과천청사에 있는데 과천청사에 우수 검사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여기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이 9년 전에 했던 발언을 먼저 저희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지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 보호하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검사보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자, 9년 전에 조 전 장관의 목소리, 김 기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조 전 장관의 저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6일 전에 했다 이런 겁니까? 네, 법무부 TV,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오찬 자리인데요. 오찬.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 우수 검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농담을 던졌는데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제 반응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했다. 어떤 농담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궁금하네요.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로 중간화 불편에 임해 주셨다고 칭찬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셀프 격려박수 한번 하십시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난 그 말을 진짜로 안 하고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탁 나갔어요.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자, 추 장관, 그러니까 6일 전에 2019년 우수검사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진 거네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들 초청 오찬. 글쎄요, 조 부장, 아까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추 장관이 이야기는 했으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조 부장께서는? 농담이 참 살벌하다. 이런 살벌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정말 모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로 칭찬을 듣는 분들이다. 이거부터가 틀렸습니다. 왜요? 검찰은요, 진실의 실체적 발견과 인권을 중시하는 것, 이게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배우는 조직이에요.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피의자 인권이라는 점이에요. 피의자 인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늘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도 하지만 그것보다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검찰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중심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해서 아니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해달라?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이런 특별 수사를 한 사람이 인사에서 소위 잘 나갔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검사들은 형사부라든지 공판부 소속 검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참 농담이라든지 덕담은 상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배려해서. 이것도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아이고, 문제가 과거에 많네요. 있었던 예. 특수통들의 사건이 우수 자원들이 몰입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 적체가 돼 있다. 그렇다면 앉아 있는 형사 사건을 담당한 그런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수 자원이 또 아니란 얘기가 되죠. 하하. 네. 그리고 특수통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사, 이게 어떻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안부 검사들까지 전부 다 특수통으로 채워진 것이 바로 적폐청산 때의 수사 인사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으로 배정된 분이 자기가 볼 땐 못마땅했기 때문에 나가도 좋아요 해서 나왔다. 이러면서 뭐 여러분도 나가라. 여러분들도 나갈 나가고 수 싶으면 있다.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불이익 안 될 했는데 겁니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좌천을 시킨다든지 퇴직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농담이 좀 이상하고요. 또 농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불이익을 드리진 않을 거니까 이거는 내가 인사권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이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러면 당연히 이 방송의 단 자막처럼 그게 더 무섭다. 이런 아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 부장께서 어제 이제 6일 전에 있었던 추 장관의 이제 우수 검사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한 이야기에 약간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우리 최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말씀을 저보다 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수한 검사가 우수냐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 지금 부산까지 새벽에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검찰청에 가서 저희 그 한 120명 정도 되는 사건에 그 형사 고소에 있는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예. 수사하는 과정에 사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곤조곤 다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일반 형사부 검사들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에 그 우수 검사로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뽑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20명입니다. 20명. 그 중에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입니다. 예. 이분들이 제가 봤더니만 대부분 다 뭐 서산지청, 어느 지청에서 어떤 특수부 잘 나가는 데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예.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지청, 그 지방검찰청에서 일반 형사사건 하나하나 변호인들 얘기, 의뢰인들 얘기를 잘 듣고는 판단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특수수사 위주로 우수검사가 몰려 형사사건이 적체돼 있잖아? 당신들 그 일반 형사부 공판부가 별로 우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당신들 칭찬하니 이런 느낌이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건데 한 가지. 예. 아까 얘기했는 건 뭐냐 하면은 우수검사 초대해놓고 강요래 의원에서 온 사람이면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만약에 대기업 총수가 우수한 직원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이 시간 포털의 댓글에 폭풍 댓글이 붙었을 겁니다. 이른바 꼰대들의 갑질이라고. 허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수한 검사들 바쁜데 불러서 밥 사놓고는 그러면 20명 중에 14명만 왔는데 알겠습니다. 못 왔는 6명은 아마 바빠서 못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분들한테 이런 농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야기. 김 기자, 오늘 뭐 뉴스공장이라는 프로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도 물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 대표도 오늘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 성과가 없다, 요란 떨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검찰 인사는 정권 수사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갖고 막 그럼 몇 달간 지금 작년 8월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나온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인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잘못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으면 과잉 수사하는 거를 그 맞으면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지. 과잉 수사, 지금까지 해온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수사거든요. 작년 8월부터인데 그렇게 요란을 떨고 이제 해왔는데 지금 결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이해찬 대표는 지금의 일련의 이 검찰 인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너무 과잉 수사를 펼쳐왔기 때문에 그 과잉 수사를 좀 톤 다운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검찰 인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이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기는 좀 너무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아하. 이제 재판 이제 시작된 이제 거기 때문에 시작되니까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정을 할 것이고요. 이해찬 대표의 얘기의 방점은 과잉 수사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30일을 넘어가고 있고 30여 군데 넘게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과잉 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재판도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여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면 조금 재판부가 입지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진행되는 재판이 있는 사안은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조 부장 말씀하세요. 네,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부, 여당, 청와대가 한꺼번에 망가지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해찬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표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있을 때는 기자 간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최고위원회의 같은 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인터뷰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친여 매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조국 전 장관을 결사옹위하는 진행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정말 지금 여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과가 없어서 작년 8월부터 여태까지 없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혐의 10개가 넘는 혐의로 이미 재판에 기소가 넘겨졌죠. 됐고요. 예. 또 부인 구속이 됐습니다. 오촌 조카 구속됐죠? 남동생도 구속됐습니다. 어허. 이게 어떻게 성과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란 떨었지만 성과도 없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계엄령 문건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철저하게 지시하라는 지시 자체도 이색적이었지만 이것 자체 그렇게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게 요란 떨었지만 성과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좌천이 됐어요. 그 당시에 좌천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요,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수사는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해서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법대로 나간 것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저와 이 후배들이 한 수사가 이게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검찰 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이것이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이 되고 이제 국회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오셨어요. 당시 윤 총장은 이것은 항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소리 듣고 오셨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저 당시에 김 기자,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사실은 윤석열 검사는요, 지금처럼 그때도 당시 정권을 향한 수사를 펼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윤석열 검사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랬습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예.
새누리당이 하다 안 되니 이젠 윤석열 검사까지 친노로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의 행동이 항명이라고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게 묻습니다. 그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수사를 벌이던 검사에게 야당 도울 일 있냐? 덮어라,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국민은 외압이라고 부릅니다. 국정원의 노골적인 대립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원대복귀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정권의 수사와 공판 개입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 자,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이야기. 자, 최 변호사께서는 어떤 소감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결국은 예. 내 편에 대한 수사는 나쁜 수사.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착한 수사. 뭐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좀 이춘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 했고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잘 나가고 계시는 박용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이재기권을 발동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항명이 아니다. 세상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여당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딱할 뿐이다. 예. 세상 민심 모르는 분이 딱할 뿐이다. 특히 지금 이제 총선이 90일 정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수사 자체를 수사팀 와해시키고 또 직제를 개편해서 특별수사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추미애 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탄막을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40대 초중반을 오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왜 정권에서 마치 지금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총선 앞두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이니 개헌이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 실질적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오히려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지금 예. 외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와 같은 민심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 그래서 댓글에 제가 이것도 봤습니다. 이해찬 야당 엑스맨설 그 정도로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 엑스맨설. 특히 중도에서도 상당 부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도 지금 청와대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지 기자가 준비한 그런 영상이 전부 2013년 10월의 영상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윤석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돼서 이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이 전부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 정당방위다라고 옹호를 했던 사안. 주장했던 목소리. 네. 이춘석 의원의 같은 경우에 발언이 2013년 10월 21일이었고요. 그리고 박용진 민주당 당시 대변인 논평은 10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예. 배재정 민주당 당시 대변인 논평 그 하루 다음 날인 10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어허. 배재정 의원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수사를 벌이던 검사에게 덮어라, 놓아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외압이라 부른다. 외압이라 네. 부른다. 그렇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명이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항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명령에 반해서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허허. 제가 항명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2013년 7월에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 귀태라고 브리핑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논란된 바 있죠. 이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과를 요청했어요. 홍익표 대변인에게 사과하시오. 공개 사과하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 대변인은 확대 해석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뭉갰습니다. 허허. 여기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가 원내 대변인에서 해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왜? 항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예 고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게 항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지금 논란이 연일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김 기자
영국에 있는 한 매체에서 이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한 기사 하나를 실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영국의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이코노미스트? 썼습니다. 지난 예. 16일에 올라온 기사인데 봅시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인사 후폭풍에 대해서 윤석열 참모들이 지방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것이 그랬죠. 조선시대의 유배지 귀환과 유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조선시대까지 나왔어요. 문재인 어허.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간부들을 충성스러운 검사들로 채운 뒤에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검찰 인사는 검찰 힘 빼기 위한 것이다. 권력기관 재편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면 뭐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시사 주간지죠. 거기에서 기사를 실으면서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었다는 거예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간부들을 충성스러운 검사들로 채워서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등등등. 김 교수님, 이 좀 세게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쓴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읽었어요. 읽었더니 꼭 보셨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써놨는데 어. 저는 귀양, 제주도 이것을 영국 기자가 알 수가 없다. 하하. 누군가가 인폼을 해줬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화두로 해가지고 맨 모두에 그것을 적어놔요. 예. 그런데 사실상 제주도가 귀양살이처럼 이렇게 되려면 공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지금 서울에 있고 공공수사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박찬호. 갔다. 그렇죠? 예. 제주지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귀양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하. 이 기자가 사실은 한국 사정 잘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 힘을 뺀다. 힘 빼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권한이 비대하니까 사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의 뭐 기소 독점권이라든가 수사 종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서 공유시키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혼돈해야 되는 것이 이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정권 수사와 관련된 건데 꼭 그걸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결부시키는 이유가 그걸 담당했던 인사들이 지금 인사 교체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는 그런 오해를 안 살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계속 유지시켜 주거나 어허. 그런 부분들을 담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장기간에 무제한에 뭐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윤석열 총장도 이런 뭐 인사를 계속해서 원하는 인사를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예, 이거 예. 약속을 하고 좀 절충점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우리도 워싱턴 정가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정가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를 읽으면서 예. 야, 정말 한국의 정치 현실을 너무나 잘한다. 많이 알고 있다. 네, 이 특파원 좀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빼기입니다. 영문도요, curv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C-U-R-B. 이게 예.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통제하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 통제하기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요. 작은 제목이 문 대통령 하는 일이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일까? 그러니까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어떤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하, 부제. 네, 그리고 예.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그런데 이 제주는 조선왕조 시대에 순종적이지 않은 관료들을 귀양을 보냈던 유배지였다. 귀양을 이러면서 보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예.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과거의 어떤 정권도 어떤 대형 수사 중에 인사를 단행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노무현 정부 때 여야를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은 궁지로 몰아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죠. 예.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갈아 마시고 싶다. 이런 갈아 표현까지 마시고 싶다? 썼어요. 어이구야. 예, 그게 예. 보도가 돼서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예, 예. 기자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보면 전율이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그런데 당시에 정말 손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인사 조치된 거는 수사가 다 종료된 뒤였습니다. 종료된 뒤에. 네, 그것도요. 대검 중수부장인 검사장에서 부산 고검장으로 영전은 했어요. 아하. 물론 좌천성 영전이라는 당시 표현도 있었지만 예. 수사가 끝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보복성 인사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이번 대학살 검찰 인사가
논란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검찰 인사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좀 추가로 보충적으로 짚어드릴 거니까요. 계속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